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69살 은경은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 아들 부부의 새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서진의 얼굴이 반만 보였습니다. 은경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마련해준 해운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 나왔습니다. 새집 청소 좀 도와주려고 왔어. 은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는 억지로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밥까지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경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은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 부산의 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이들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은경은 식장 한쪽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9살의 은경은 아들 준호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신부의 드레스와 화려한 부케에 감탄했지만 정작 신랑의 어머니인 은경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은경은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김밥 몇 줄이 접시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내 김밥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평생 남은 음식을 아껴온 습관이었죠. 뒷주방에서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은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좀 드세요. 아주머니는 포크를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사실 그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포토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은경도 그 자리로 다가갔지만 어느새 사람들에게 밀려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사는 은경을 보지 못한 채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은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뺨의 근육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하객 한 명이 은경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은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친정 식구처럼 지내던 분들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식장을 나서는 길, 은경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김밥이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꼭 쥔 비닐봉지가 그대로 비쳤습니다. 은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 산다니 다행이지 뭐. 그 말엔 자부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경은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은경은 답장을 쓰려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은 결혼식 이후 은경의 안부가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은경아, 이제 넌 좀 편히 살아야지.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잖아. 미숙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되지 뭐. 그 말엔 체념과 자기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고마워는 하더니? 은경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애가 얼마나 착한데. 전화를 끊은 뒤 은경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좁은 베란다 한쪽엔 남편의 낡은 낚싯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 낚싯대를 꺼내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잡이를 문질러 닦으며 은경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은 살아생전 늘 은경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배워야 해. 하지만 은경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은경은 낚싯대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걸까? 그날 밤 은경은 오랜만에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표지를 닦아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은경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금액을 전부 이체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 부부 집 마련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평생 모은 저축, 그리고 전셋집 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지만 은경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해운대 신축 오피스텔에서 새 출발을 하겠구나. 이틀 후 은경은 준호 부부의 새집 앞에 섰습니다. 손엔 청소도구와 밑반찬이 가득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은경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지 뭐. 새집 청소 좀 도와주려고. 하지만 서진은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내밀 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와 있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틈 너머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은경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반찬만이라도 놓고 갈게요. 서진은 반찬통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은경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경은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엔 빈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라면을 꺼내 물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식탁 위엔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적어둔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 메모지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잘 살면 됐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경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습니다. 동창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캡처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은경이 정성껏 만들어 보낸 갈치조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서진이 쓴 글이 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음식 올리는 분 계시네요. 솔직히 좀 민폐 아닌가요? 은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제로네요. 냉장고 냄새 진동했을 듯.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조롱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은경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화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은경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은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글과 댓글들만이 눈앞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경은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그 글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우유를 데우다가 손이 떨려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우유가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은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은경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민폐였니?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서진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긴 뒤 은경은 바닥에 흩어진 우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경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경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은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경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상자를 열자 남편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은경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은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은경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바다를 무척 좋아했었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다로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은경은 일기장을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은경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서랍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한국 지도를 펼치고 바다가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목포, 통영, 여수, 완도. 손가락이 완도에서 멈췄습니다. 완도라. 은경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은경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험해약 환급금과 원룸 보증금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 은경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 정도는 살 수 있겠네. 은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69살의 나이에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고양이도 살아가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저녁이 되어 친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은 은경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은경아, 무슨 일 있어?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숙아, 나 완도로 가려고. 미숙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도? 거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은경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가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은경은 옷장 안쪽에서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은경은 옷가지를 하나씩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과 결혼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캐리어 안쪽에 넣었습니다. 은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은경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몫의 존중을 내가 찾아야겠어. 그 말을 하는 은경의 눈빛엔 처음으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초 새벽 5시였습니다. 은경은 캐리어를 끌고 원룸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3년을 살았던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경은 문을 천천히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 부산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은경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부산역에서 광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은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경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은경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광주에서 완도행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안엔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버스가 해안도로로 접어들자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를 반짝이며 비쳤습니다. 은경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바다야. 은경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완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산의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차가웠습니다. 은경은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알아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소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싸고 조용한 곳으로 부탁드려요. 사장님은 은경을 차에 태우고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자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엔 말라붙은 미역줄이 널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녀 할머니가 살던 집인데 1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은경은 마당으로 들어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지붕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은경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부엌엔 낡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났어요. 수리하려면 돈이 좀 들 거예요. 사장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월세가 얼마예요? 40만 원인데 사정 보니까 35만 원에 드릴게요. 은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리도 안 하고요? 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고쳐볼게요. 할 일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날 밤 은경은 전기장판 하나만 펴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코트를 이불 삼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추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경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춥지만 이상하게 따뜻해. 완도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경은 마당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미역줄과 깨진 화분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중이었죠. 햇살이 따가웠지만 은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커다란 목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걸 옮기려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갑자기 굴러떨어지며 은경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은경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은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은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돌아보았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은경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청년은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오민재라고 합니다. 바로 아래 동네에서 어촌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민재는 은경이 혼자 집을 정리하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 들렀다고 했습니다. 은경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센터라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민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돕는 일이에요. 요즘은 로컬 푸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은경의 목소리엔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받는 걸 불편해했던 은경이었습니다. 민재는 은경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재는 명함을 꺼내 은경에게 건넸습니다. 은경은 명함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은경은 집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서 낡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오래된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경은 코를 막으며 항아리를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젓갈이 완전히 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은경은 젓갈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짜고 시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감칠맛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멸치젓이네. 은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사 오셨다고 인사드리려고요. 민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재는 마당에 놓인 항아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은경은 대답했습니다. 옛날 젓갈이에요. 집 구석에서 찾았어요. 민재는 항아리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이 향 정말 깊은데요? 민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레시피 살아있네요. 요즘 이런 전통 발효 방식은 정말 귀해요. 은경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손맛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민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여러 지역 음식들의 사진과 설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른들의 손맛은 그 자체로 스토리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찾는 게 바로 이런 진짜 맛이거든요. 은경은 민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경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재료 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2월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소개해준 어시장으로 가서 신선한 멸치를 골랐습니다. 은경은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눈이 맑고 몸통이 단단한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머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은경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가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손가락이 금방 아파왔습니다. 첫 번째 젓갈을 담근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은경은 한숨을 쉬며 항아리를 다시 닫았습니다. 소금 양을 줄여야겠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소금을 줄였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너무 싱거웠습니다. 게다가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린내가 났습니다. 은경은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이틀치 재료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실패도 배움이잖아요. 은경의 눈빛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은경은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의 실패를 정리했습니다. 소금 양, 발효 온도, 숙성 기간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방식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날씨를 보고 소금 양을 조절하셨지. 이번엔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소금을 넣을 때마다 저울로 정확히 재고 항아리마다 날짜와 재료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발효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항아리에 담요를 덮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드디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짙은 감칠맛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젓갈을 조금 떠서 맛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야. 은경은 소리쳤습니다. 짜고 달고 감칠맛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민재는 시식회를 제안했습니다. 완도 전통시장에 작은 좌판을 빌렸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은경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첫날은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맛을 보고는 요즘엔 이런 맛보기 힘든데라며 작은 병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첫 판매였습니다. 은경은 그 5,000원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맛을 봤습니다. 이거 진짜 손맛이네요. 우리 가게에도 좀 놔둘 수 있을까요? 상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은경은 매일 10병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포장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경과 함께 라벨을 디자인했습니다. 바다의 집 은경이라는 손글씨를 넣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촌스러운데 역설적으로 정겹네요. 은경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해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젓갈 잘 만든다며? 할머니는 은경의 젓갈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은 좋은디 멸치 손질이 좀 서툴러. 할머니는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머리는 칼로 자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비틀어 떼야 해. 은경은 할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멸치를 마치 춤추듯 다뤘습니다. 은경은 그 모습을 노트에 적으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경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3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아리 하나에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은경은 그 항아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내용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일주일치 작업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마당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은경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야. 다음 날부터 은경은 습도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제습제를 놓고 환기를 자주 시키고 항아리 위치도 바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고 개선했습니다. 은경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혔지만 얼굴엔 미소가 늘어났습니다. 4월 말이 되자 은경은 하루에 20병씩 팔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도에서 찾은 보물 같은 맛이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은경은 그 글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5월 초 민재가 흥분한 얼굴로 은경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은경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남 지역 케이블 방송국이었습니다. 완도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은경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송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민재는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촬영팀이 은경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스태프 5명이었습니다. 은경은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습니다. 리포터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완도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은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산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촬영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은경이 멸치를 손질하는 모습, 항아리에 젓갈을 담그는 장면, 시장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손맛이란 뭔가요? 은경은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리포터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은경이 설명했습니다. 발효는 재촉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이거든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경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은경은 집에서 혼자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SNS에서 완도 손맛 할머니라는 해시태그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은경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 나이에도 새 삶을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가자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경의 좌판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경을 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방송 봤어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은경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날 준비한 젓갈 50병이 2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은경은 미안한 마음에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더 준비해 둘게요. 사람들은 이해한다며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2주일 후 서울의 한 음식 전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방송 프로그램 섭외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은경은 망설였습니다. 방송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오. 은경은 그 문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면 좋아하겠네요. 은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게요. 방송 출연하겠습니다. 기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6월이 되자 은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100병 이상이 팔렸습니다. 은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아르바이트생 2를 구해줬습니다. 대학생 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포장과 판매를 도와주면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은경은 젊은이들과 일하며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경은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완도에 온 지 닷새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잔액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그날 밤 은경은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는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은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젠 내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이 나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경은 시장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은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와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은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서진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은경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준호는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의논할 게 있어서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준호와 서진은 은경의 사업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족이 함께 브랜드를 키워야죠.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패키지도 고급화하면 매출이 훨씬 늘 거예요. 은경은 웃으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냉정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업 계획서예요. 한번 보세요. 은경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혼자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획서에는 대량 생산, 온라인 유통,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다음 날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가족 일이잖아. 은경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경은 민재가 소개해준 변호사 정혜를 만났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상표권 등록하셨어요? 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몰랐어요. 정혜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은경젓갈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은경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등록했나요? 정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명의가 아니에요. 출원인은 김준호 씨와 박서진 씨예요. 은경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 뚜껑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은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원 날짜가 2개월 전이에요. 아마 방송 보고 바로 신청한 것 같아요.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준호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상표 등록이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법적인 거 불편하실까봐 우리가 대신 처리한 거예요. 어차피 가족인데 상관없잖아요. 은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내 허락은 왜 안 받았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려는 건데. 은경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은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경은 남편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글씨를 읽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네. 은경은 그 문장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잘못 살았나 봐. 은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모든 걸 줬는데 존중은 생각하지 못했어.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마치 은경의 마음처럼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은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은 일기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삽니다.
일어서려던 순간 시장 해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은경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여기 웬일이고? 은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처럼 살아. 밀려와도 다시 나가고 상처받아도 다시 채우고. 은경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은경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돼. 은경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경은 마당에 항아리 하나에 흰 리본을 묶었습니다. 리본에 초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은경은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변호사 정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은경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표권 이의 신청하겠어요. 제 이름으로 다시 등록할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의 신청을 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방송 영상, 시장 판매 장부, 시식 스티커, 고객 후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은경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손으로 지킬 거예요. 일주일 후 민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은경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협동조합이요? 민재는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은경은 민재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생산자분들께 연락드릴게요. 2주일 후 완도 어촌센터 회의실에 7명이 모였습니다. 젓갈, 김, 미역, 멸치 건어물을 만드는 소규모 생산자들이었습니다. 은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벌면 수익이지만 함께 벌면 길이 됩니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생산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우리도 혼자는 약하니까.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완도바다로 정했습니다. 민재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은경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도바다 좋네요. 은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 은경이라고 적힌 명패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완도바다 협동조합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광장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경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은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협동조합을 선택하셨나요? 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벌면 수익이지만 함께 벌면 길이 되니까요. 저는 길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갈 무렵 은경은 멀리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은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개소식 첫날
준비한 제품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항아리 30개가 2시간 만에 팔렸습니다. 조합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은경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녁이 되어 조합원들과 함께 소박한 회식을 했습니다. 해녀 할머니가 은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니까 맛도 바로 서더라고. 은경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밤 은경은 혼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나로 삽니다.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은경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완도 어촌센터 강의실이었습니다. 은경은 10명의 초등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바다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요리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은경은 항아리를 하나씩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건 1달, 이건 2달, 이건 석 달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다리면 뭐가 좋아져요? 은경은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경은 남편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 교과서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 준 책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은경은 강의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은경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유롭네. 은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퇴실하며 마당의 항아리들을 살폈습니다. 각 항아리마다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초심, 존중, 감사, 용기. 은경은 마지막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기엔 자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배우고 싶어요. 은경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은경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손으로 내 삶을 만들어요. 파도가 은경의 말에 답하듯 밀려왔습니다. 은경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